로이 호짓슨 감독의 지휘하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는 토트넘의 전략에 대해 그들은 그것을 아주 잘 실행하고 있다. 팀의 경기를 볼 때 그것은 기술적인 스타일이다. 맨체스터 시티처럼 중앙에서 지속적인 순환 움직임이 있다. 명백하게 전방위 선수들은 후방의 선수들보다 더 자신감 있게 높은 위치를 점유하고 그들은 중앙으로 밀어내려 볼을 지배하려 한다라고 평가했다. 왜 지난 시즌 8위에서 시작하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토트넘은 아직 패배하지 않은 선두팀이 되었을까? 대부분의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맨체스터 시티가 자주 사용하는 풀백 포지션 스위치 전략으로 강력하게 공격하고 플레이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이 영국 축구계가 토트넘의 비결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조차 그들이 왜 선두에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다. 게다가 3라운드 버널리 경기에서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사용한 것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것은 얼마나 이상한 결정인가. 우리의 축구 잡지에서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토트넘이 선두 자리를 지키면서 아직까지 한 경기도 패하지 않은 비결은 여러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많은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략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풀백 포지션 스위치라는 현대 축구의 전략을 적용하여 공격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격할 때 풀백들이 전방으로 나아가 빈자리를 차지하여 공격 상황에서의 압박을 강화하고 선수의 수를 늘린 것입니다.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둔 크리스탈 팰리스의 로이 호짓슨 감독 역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전략만을 기반으로 토트넘의 성공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풀백 포지션 스위치 전략은 토트넘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뉴캐슬, 브라이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등도 이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폴리를 30년 만에 챔피언으로 만든 스팔레티 감독 또한 이 전략을 사용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또한 맨체스터 시티가 현재 랭킹 2위에 있고 아스날이 3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캐슬과 브라이튼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스팔레티 감독은 최근 영국 국가대표팀에 연속 2번 패하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선두에 서 있는 것은 풀백 포지션 스위치 전략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마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선수의 탁월한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수는 바로 손흥민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은 풀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한 골을 넣고 한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지적합니다. 경기 후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은 손흥민에 관한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인터뷰를 보고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의 발언 중 주목해야 할 점은 팀이 동일한 전략으로 2번이나 골을 허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마르코 실바 감독의 이번 인터뷰가 매우 특별하다고 분석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로 간주되며 각 팀은 상대의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 및 수비 전략을 철저히 분석한 후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거나 이미 알려진 전략을 복사하면 팀은 상대에게 대응되어 패배할 위험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콘테 감독이 윙백 전략을 복사하자 승리 후 상대 감독들은 토트넘이 윙백 전략만 사용한다며 토트넘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두 골은 매우 유사한 전개를 보였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공을 잡을 때마다 손흥민은 빠르게 전진해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으로 메디슨이 뛰어오며 공을 빼앗습니다. 메디슨의 압박에 의해 상대 수비수는 공을 빨리 원거리로 내보내게 되고 그로 인해 공이 공격수에게 전달됩니다. 첫 번째 골은 판다 펜이 리차를리송에게 공을 넘겨주고 이어 손흥민에게 연결되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골에서는 호이 비엘이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하고 그 후 메디슨이 득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두 골 모두 손흥민의 전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 실바 감독은 이 전략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믿을 수 없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초기 압박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의 핵심이라면 다른 팀들도 자신들의 유일한 공격수에게 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전략이 뭔가 특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핵심은 손흥민을 공격수 위치에 놓고 그에게 압박을 가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이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앨런 시어러의 말을 인용하여 반박합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을 2대1로 이긴 후에 그는 손흥민은 현대 축구에서 본 적 없는 종류의 공격수라고 말했습니다. 손은 매우 영리하게 움직여서 공격수의 위치에서의 이동을 통해 메디슨, 비수마, 사르와 같은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미드필더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그들이 쉽게 상대방의 페널티 에어리어에 접근할 수 있게 돕습니다. 따라서 손의 초기 압박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프리미어 리그 3라운드에서 벌리와의 치열했던 경기가 끝난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인터뷰에서 그의 전략의 중심 요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바로 대한민국 출신의 유력한 공격수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사용하고 경기에서 그를 중심으로 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배치한 만큼 그에게 많은 압박이 뒤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배치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우려란 완전히 허탈한 것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한 위치 배치 덕분에 손흥민은 놀라운 성과를 내며 경기 중 상대방의 실수를 득점 기회로 전환하는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 축구 해설가 앨런 시어러는 전력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스트라이커로서의 손흥민의 플레이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과 같은 타입의 스트라이커는 이전에 본 적이 없으며 그의 뛰어난 플레이는 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그는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리버풀 등의 탑팀들은 토트넘과 같은 전략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 팀에는 손흥민과 같은 뛰어난 공격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라와 할란드와 같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조차도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압박을 가하는 능력이나 그만큼 영리하게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앨런 시어러가 현대 축구 역사를 뒤돌아보며 본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스트라이커로 손흥민을 언급한 것은 그저 허세나 변수 없는 잡담이 아닌 엄격히 검토된 사실에 기반의 한 발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말로만 들으면 단순하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의 생각은 보다 깊고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30대의 나이로 접어들렸음에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이 스프린트를 뛴 선수로서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비로소 저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의 전략을 모방하여 베낀 것일 수 있지만 토트넘의 성공은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플레이가 훨씬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손흥민 덕분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을 보고 잉글랜드 축구 코치계의 생존자로 불리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로이 호짓은 감독조차도 그의 재능을 인정하며 처음 보는 스트라이커라며 호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흥민으로 인해 자신의 팀이 많은 골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솔한 발언은 팬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과 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알림을 켜주시는 것으로 비디오 제작에 헌신하는 우리의 열정을 매일 응원해주세요.